여러분, 중년 남녀는 어떤 사랑을 할까요? 20대 연애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젊은 시절에 연애하는 것도 어렵지만 중년 이후 괜찮은 이성을 만나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다양한 이유로 얼마 못 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헤어지는 커플도 참 많죠. 제가 중년들의 다양한 연애와 사랑에 관한 사연을 접하며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40 이후 중년들이 연애와 사랑을 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좀 더 중년 연애와 사랑을 잘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원하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중년 연애와 사랑에 관한 진실 6가지. 비슷한 나이에 이성을 만나자. 여러분, 요즘 연상연하 커플도 많고 10살 이상 차이 나는 커플도 많죠. 중년에 잘 관리되지 않으면 성적 매력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중년분들이 다른 부분은 다 마음에 드는데 외모가 안 끌린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나이를 거스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어린 이성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19살 연하남과 행복한 연애 중인데요. 나이 차이 때문일까요? 가끔은 대화가 안 통하고 저를 답답해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이해해야 되겠죠? 남친을 좋아하는 마음 비례해서 상처도 클 것 같아요. 10살 이상 차이 나는 남자만 만나는 중년 여성도 있고 10살 이상 차이 나는 여성만 만나는 중년 남성도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고 틀린 건 없고 본인 가치관의 차이라고 봅니다. 흔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이성을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말 하나요? 능력 있네, 이런 말 많이 하죠. 물론 능력일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이성을 만나면 좋은 점만 있을까요? 19살 차이면 구독자님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세상에 태어난 남자예요. 구독자님과 남친은 경험하고 배운 것이 완전히 다르죠. 배우고 경험한 것이 다르면 똑같은 것을 봐도 생각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19살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리고 남녀 모두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 부심이 있는데요. 나이 부심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맞춰주길 바라는 경향이 있죠. 말과 행동에서 세대 차이를 느낄 때 답답해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나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친 만나는데 안 그렇던데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은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인정 안 하고 싶은 마음이 크죠. 아마 여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물론 처음엔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만남이 오래될수록 나이 차이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또한 커플이 오래 만나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볼 때가 있는데요. 만약 남친 친구 커플과 만난다면 어떨까요? 남친 친구는 당연히 구독자님보다 19살 어릴 것이고 친구의 여친은 비슷한 또래일 확률이 높겠죠. 그럼 구독자님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건 남녀가 바뀌어도 비슷합니다. 어떤 여성이 10살 이상 차이 나는 남성과 교제하며 친구들을 함께 만났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만나니 남친이 할아버지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반대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친과 주변인들을 만나면 엄청 다 노인들 같다고 말하는 여성도 있는데요. 외모뿐 아니라 대화 주제도 안 맞아 겉도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어떤 커플이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외모와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다 알고 그래도 감수할 수 있다면 만나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한 또래의 이성과 만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요. 이유는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경험이 비슷해야 똑같은 것을 봐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래는 어릴 때 봤던 만화도 비슷하고 대중가요 취향과 추억이 비슷해 이야깃거리도 많아요. 물론 나이만 비슷하다고 모든 취향이 같을 수는 없지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보다 훨씬 비슷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중년엔 한 살 한 살 나이가 정말 중요해요. 비슷한 또래에겐 성적 끌림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에겐
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잘 관리된 또래를 만나라고. 그러면 서로의 이해의 폭도 넓기 때문에 만나면 만날수록 친밀감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근거리 이성을 만나자. 여러분은 롱디 커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가끔 만나면 더 애틋하고 먼 곳에 사니 연애도 하면서 독립적인 생활도 할 수 있고 친구도 편하게 만나서 좋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영상 통화하면 되고 교통도 발달되어 있으니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을 수 있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녀가 만나 서로 좋으면 처음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애정으로 모두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죠. 물리적 거리가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거리가 멀면 만날 때마다 교통비는 물론 시간도 많이 들어간다는 건 다들 아시죠? 만약 국내가 아니고 외국에 있다면 영상 통화하는데 시간을 맞추는 것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 미국 교포와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교제를 시작했다면 서로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겁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는 처음엔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중년엔 젊을 때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가 아니죠. 주말마다 4-5시간 달려가 만나야 되고 10시간 이상 비행기 타야 되면 서서히 지치기 마련입니다. 중년엔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경제적 부담도 되고 힘들다 보면 만나는 횟수가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면 감정의 거리가 생기고 트러블도 많아져요. 가까이 살면 금방 얼굴 보고 풀 수 있는데 멀리 사니 통화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 오해가 쌓여 이별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회의감도 들죠. 만약 젊은 커플이라면 결혼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중년 커플은 재혼에 신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년에 직장 잡기도 힘든데 한 사람 바라보고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건 모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중년 이후 롱디 커플은 지쳐서 결국 헤어지더라고요. 중년 이후엔 근거리의 이성을 만나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건강하게 성을 즐기는 사람을 만나자. 중년들의 성적 취향은 호르몬, 환경, 타고난 기질, 건강, 가치관 등에 의해 크게 세 부류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성적으로 중독된 사람, 두 번째는 성을 포기한 사람, 세 번째는 건강하게 성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성적으로 중독된 사람들은 거의 모든 에너지를 섹스에 쏟아붓는데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싶은 심정으로 몸부림을 치죠. 성매매, 불륜, 양다리, 문어다리 안 가리고 이성을 만나기도 하고 이성을 오직 욕망의 대상으로만 봅니다. 이런 사람과 연애를 하면 매일 만나려고 하고 다른 활동은 안 하고 섹스만 하려고 해요. 여성이 이런 유형이면 남자는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성적 부담도 당연히 있을 거고 백수도 아니고 매일 여친 만나려면 힘들겠죠. 이런 성적 집착은 우울과 불안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을 포기한 사람들인데요. 성관계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또한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크죠. 물론 나이가 들면 젊을 때처럼 왕성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성적 욕구가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하게 성을 즐기는 사람들인데요. 당연히 건강한 성을 즐기는 이성을 만나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경제관념 있는 이성을 만나자. 여성들이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남자는 예쁘면 다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남자들 절대 여자 외모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연애 경험도 많고 결혼 생활도 해본 중년 남성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시작은 외모가 중요한 요소지만 관계를 오래 만들어 가려면 외모 플러스 매력이 있어야 해요. 남녀 사이의 성적 끌림은 2년 정도가 되면 식기 마련이죠. 관계가 오래 가려면 성적 끌림 이상의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매력 중 하나가 경제관념입니다. 남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런 남자의 마음을 읽고 경제관념이 있고 알뜰한 여성은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남자들을 돈 나오는 기계로 아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물론 모든 여성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남자가 경제력이 있는 것 같으면 물불 안 가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드시를 하더라고요. 여성이 보는 남성의 경제력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100억, 200억 하니 현실에서 100억 부자가 흔하다는 착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자산 10억이면 상위 10%입니다. 또한 늘 술 마시고 노는 것에 빠져 경제라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남녀를 떠나 연인으로 만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성분들께 사치하는 여성은 아무리 예뻐도 만나지 말라고 권유드려요.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가장 행복한 성공은 충분함을 아는 것이다.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면 삶은 아무 재미가 없다. 중년엔 과한 무력을 내려놓고 마음의 풍요를 채워야 해요. 사치보다는 알뜰하게 살아야 합니다. 중년엔 은퇴도 있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년 연애는 알뜰하게 해야 관계가 오래 가더라고요. 5번째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중년이 되면 경험이 많다 보니 연애가 어떻게 흘러갈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재고 따지는 게 많고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상대가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런 감정일 때가 많죠. 설령 호감 가는 이성이 있어도 귀차니즘이 발동할 때도 있고 들이댔다 까이면 어떻게 하나 생각만 하다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연애에 죽을 때까지 못해요. 중년엔 좀 가벼운 마음이어야 연애가 가능합니다. 좀 까이면 어때요? 까이기도 하고 까기도 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해야 해요. 누군가에게 호감을 표현할 때는 진심을 다해 하지만 상대가 거절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중년 연애는 가능하더라고요. 6번째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자. 중년은 연애와 결혼 생활을 하며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처로 인해 다시는 이성을 안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인생 살다 보면 연애를 잠깐 쉬어야 할 때도 있고 또다시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애, 결혼, 이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타고 오세요. 여러분, 배우 선우은숙님과 아나운서 유영재님의 재혼과 재이혼 사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쳤지. 선우은숙은 세상도 모르고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 아니 그 나이에 왜 재혼을 해? 조용히 좀 살지. 그놈이 그놈이야. 그냥 괴롭게 살지 말고 외로워도 혼자 살아. 더 늦기 전에 이혼 잘했다. 유영재가 돈 때문에 재혼했고 사기꾼이다. 재혼에 너무 경솔했다. 그러니 사기꾼한테 당하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우은숙님을 안타까워하는 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양한 사연을 접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선우은숙님과 유영재님이 공인이라서 그렇지 일반인들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도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나이 들면 자식 보고 사는 거지 무슨 사랑이냐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돈, 건강, 관계 이 3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돈과 건강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나이 들수록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돈과 건강만큼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중년 연애와 사랑에 관한 진실 2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중년 연애와 사랑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년 연애와 사랑에 관한 진실 2가지. 첫 번째는 중년기의 사랑은 20대의 사랑과는 다르다. 여러분, 20대 연애와 중년의 연애는 무엇이 다를까요? 20대 연애와 중년 연애의 차이점은 정말 많은데요.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가치관이 많이 다르죠.
요즘 세대와 다르게 지금의 중년 세대는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나치게 보수적인 마인드는 연애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고방식은 고정관념에 얽매이기 쉬워요.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 등 성 역할과 연애 방식 등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낳을 수 있죠. 또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감정 교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중년 세대는 젊은 세대보다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연애와 사랑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두 번째는 중년은 젊은 세대보다 인생에 굴곡이 있는데요. 20대는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고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반면 중년은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자기만의 가치관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실패한 연애나 결혼 생활의 트라우마로 인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방어적인 태도를 갖기도 해요. 예를 들어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집착이나 양가 가족으로 인한 상처가 있을 경우 독립성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클 수 있고, 이런 마음이 과할 경우 연인과 친밀도를 높이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중년기는 신체적 변화와 성기능 저하가 되는 시기인데요. 이런 신체적 변화로 인해 성적 능력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을 느끼기도 해요. 마음으로는 이성의 사랑을 원하지만 외모와 성기능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경우 망설이게 되죠. 그리고 예전처럼 성욕구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 호감 가는 이성을 만나도 더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자녀에 대한 고민, 사회적 변화 등이 맞물려 생각만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젊을 때보다 더 외로운데 선뜻 연애하기 어려운 게 중년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로 인해 중년은 연애에 대한 기대치와 접근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는 절반은 사기꾼이라고 여기고 신중하게 선택하자. 조금 과장해서 중년 싱글 중에 절반은 사기꾼 꽃뱀이라고 여기고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진솔하고 참 좋은 분도 많죠. 그에 반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신을 부풀리고 숨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직업과 학벌, 경제 상황을 부풀리는 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회사 직원인데 대표라고 하고 프리랜서라고 했는데 백수고, 학원 운전기사인데 원장이라고 하고 고졸인데 인류대 출신이라고 하고, 신용불량자라는 거 속이고 외제차 갖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 빌린 차고,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골프, 해외여행, 공연 등 고가의 취미생활을 하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알고 보니 빈털터리인 경우도 있고요. 모임에서 돈 많이 써서 경제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 사귀었는데 되려 돈 빌려주고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돈이 필요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술 팔고 웃음 팔고 몸 파는 일입니다. 나이든 여성은 화류계가 없을까요? 난 화류계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분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중하게 만나야 해요. 법적으로 전 배우자와 정리가 안 되었는데 싱글 모임에 나와 이성과 사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아무 데서나 만나지 말고 결정사에서 만나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정사에서 만나면 아무래도 좀 더 걸러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봤어요. 사기 범죄 전과자가 결정사를 통해 여자 만나고 결혼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종교만 맞으면 무조건 신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전에 유명 여자 아나운서가 대형 교회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는데 유부남이었다는 것 많이들 아실 거예요. 상대의 직업만 보고 믿어버리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나운서면 엘리트잖아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속이는데 단순히 직업이나 보이는 조건에 혹하면 인생 훅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조건도 봐야 하지만 보여지는 조건이 모든 것을 대변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할까요? 선훈숙님 정말 멀쩡하잖아요. 평범한 60대보다 경험도 많고 가진 것도 많으신 분이죠. 이런 분이 왜 사기꾼 같은 남자한테 홀려서 속성으로 재혼을 했을까요? 사기꾼에게 당하는 피해자들의 심리에는 욕망, 신뢰,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요. 사기꾼과 꽃뱀은 매력적인 외모와 언변으로 금전적인 욕망, 성적 욕망을 부추기고 기대감을 심어주죠. 이러한 욕망 때문에 경계심이 무너집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어쩌나 불안하기도 해요. 불안한 마음에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사연을 보면 연애 사기 잘 당하는 분들 특징이 있는데요. 연애 경험이 적으신 분, 결혼 생활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오랫동안 공직에 있으신 분 등인데요. 공기업에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조직 생활에 익숙해져 세상의 부정적인 면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기업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일정 관문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즉 주변에 걸러진 사람들과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세상이 모두 그렇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안정적인 연금이 있다는 걸 아는 상대가 목적을 가지고 다가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년 연애는 정글과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리 봐도 사기꾼인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떠났다고 마음 아파하는 여성도 있는데요. 저는 그 여성에게 땡땡님이 지옥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여자가 대신 지옥문 열고 들어간 것이니 그 여성에게 고맙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커너먼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자신이 믿는 모든 것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 정말 여러 번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평범한 이유로 이혼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결혼 기간 내내 폭력을 행사하고 습관적인 외도, 알코올 중독, 도박, 과소비, 경제적 무능력 등 참을 수 없는 일들로 이혼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와 여자는 어느 누군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전 남편 전처였을 수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중년의 만남은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이뤄온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이 이성적 판단을 흐리지 않게 늘 노력해야 해요. 제가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연애도 싫다는 분도 있고 연애만 하고 재혼은 안 한다는 분도 있고 재혼까지 원하는 분도 있는데요. 어떤 선택이든 맞고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말고 초음보다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후회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시간은 8.2초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피곤하게 맨날 어떻게 맞추고 살아? 어차피 남자는 3분이면 이 여자랑 어떤 관계로 나갈지 판단하는데 댓글 내용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 사이 외모가 전부라는 말도 하는 것 같은데요. 몇 초, 몇 분이면 사랑에 빠지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첫 만남에서 상대의 외모나 태도, 말투에서 느끼는 건 사랑이라기보다 호감입니다. 이 호감을 매력의 단계를 넘어 애착의 단계로 가려면 더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투자를 잘 하려면 기술과 심리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전 사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연애와 사랑을 잘 하려면 기술과 심리를 잘 알아야 하더라고요. 보통 기술적인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주가가 오르내리는 현상 뒤엔 사람의 공포심리와 탐욕이 숨어 있는 것처럼 남녀 사이 끌림, 집착, 외도, 갈등의 이면은 사람의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심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사랑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애와 사랑을 잘 하는 기술과 심리 중 심리적인 면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의 유통기한은 2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왜 남녀의 사랑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걸까요? 젊은 커플의 사랑도 쉽게 끝나지만 중년 만남은 더 쉽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중년 남녀가 질리지 않고 오래 사랑하려면 꼭 갖추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중년의 연애와 사랑을 잘 하려면 꼭 갖추어야 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외로움을 조절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자. 세상에 외롭지 않은 인생은 없지만 나이 들수록 더 외롭죠. 사회적 관계도 축소되고 자녀들도 독립을 해요. 그 많던 친구들도 소원해지죠. 또한 중년기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는데요. 외모의 변화, 갱년기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하락할 수도 있고 우울해지기도 하죠.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은퇴 등으로 사회적 역할까지 상실하면 무력감과 함께 고립감도 들고 외로움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을 조절하지 못하면 연애 상대를 성급하게 결정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외로움은 연애를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해요. 외로움의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쌓거나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욕구가 낮을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외로운데요. 이 외로움을 잘 조절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더라고요. 선운승님이 재혼을 성급하게 결정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크게 작용한 것이 외로움을 조절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고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박 때문에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연애를 시작하고 재혼을 결정할 수 있죠.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애와 결혼을 하면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럴까요? 상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걸까요? 집착은 상대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외로움 때문이에요. 집착과 외로움은 심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외로움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기 때문에 이성과 헤어지면 바로 또 다른 상대를 찾아 나서죠. 연애하고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요. 저 또한 예전엔 왜 결혼을 했는데 외롭지? 왜 연인이 있는데 외롭지? 나에게 문제가 있나? 사랑이 부족해서일까?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걸 깨닫고 자유로워졌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인지하지 못하면 상대에게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쉼없이 이성을 찾아 나서게 되고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상대의 사소한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또한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고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상대는 서서히 지치게 되고 부담스러워 하겠죠. 결국 이별을 고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 외로워요. 우리 나이엔 외로움을 잘 조절하고 사는 게 능력이더라고요. 나도 외로움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하고 외로움을 조절할 줄 아는 상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자.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살다 혼자가 되면 자유롭죠. 꼭 싱글이 아니어도 중년이 되면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이 커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날 억압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자유가 무엇일까요? 외부의 구속이나 억압이 없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상태를 자유라고 하는데요. 중년엔 자유를 잘 조절하고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과도한 자유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지면 충동적으로 살게 되고 그때그때의 욕구를 채우는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남녀관계에서 신뢰와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즉시 만족을 추구하는 지나친 자유로움은 순간의 쾌락을 쫓게 만들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하고 주변 지인들도 다들 지나치게 자유롭게 살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외눈박이 세상에선 두눈박이가 비정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과 음주 가무를 즐기며 놀다 돌아오는 길이 공허하다고 말하는 분도 종종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유의 의미를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쾌락, 음주 가무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물론 음주 가무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년엔 단순한 쾌락만
쫓는 자유를 오랫동안 즐기다 보면 건강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경제적 낭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친구들 거의 오래 안 가더라고요. 일시적 쾌락 뒤엔 상실감과 공허감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중년엔 어떤 자유를 누려야 할까요? 중년은 내 삶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의미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자아 실현도 할 수 있고 배움, 취미생활, 운동 등 많죠. 이런 건강한 활동을 통해 내면의 참 자유를 찾아야 해요. 이렇게 중년엔 나도 건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상대도 건강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외로움과 자유는 우리의 연애와 사랑,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외로움과 자유를 조절하지 못하는 여성의 예도 있는데요. 서울에서 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집안도 나쁘지 않았어요.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자유롭게 사는 여성이었는데요. 매주 클럽에 가서 원나잇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만남 어플로 하루에 3명의 남자를 각각 만나 잠자리를 하더라고요. 또한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는데 상대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다는 이야기 종종 듣는데요. 이런 경우도 모두 외로움과 자유를 조절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겁니다. 연애와 결혼을 잘 하려면 외모가 중요하다. 아니다. 내면이 중요하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 생각엔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 어느 정도 호감 가는 외모가 필요하죠. 매력적인 외모는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상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져요. 심리학에서는 외모가 좋은 사람은 더 사교적이고 친절하며 지적일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매력적인 외모 선호 현상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내면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외모만 훌륭하면 연애와 결혼을 잘할까요? 그렇다면 결혼한 사람 중엔 외모 평범한 사람은 없어야 해요. 또한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싱글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주변에 둘러보면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외모가 좋으면 처음 마음 문을 여는 데는 유리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의 가치와 성품의 중요성은 더 커지더라고요. 내면의 매력이 있어야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외로움과 자유를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